2021년 6월 16일 에스파냐를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에스파냐에서는 마드리드 도서관으로 초청해 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당빌이 1737년에 제작한 것으로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 조선 왕국전도를 보여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해안의 한 섬인데요. 그것은 바로 독도였습니다. 서양인이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독도, 그곳은 왜 우리 땅일까요?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그리고 육지에서는 216.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도시도로 보면은요, 울릉도에서 독도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으면은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목격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육지와의 거리도 더 멀리 있습니다. 지리적 측면에서만 봐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리적 측면 말고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 문서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세종실록, 그 중에서도 지리지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지증왕 13년 초에 보면은요, 여름 6월에 우상국이 항복해서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우상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이 명주는 오늘날 강원도 강릉을 지칭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부르는 우산국이 이때부터 지증왕 13년 초부터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벌했던 사람이 장군 이사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세트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울릉도는 우리의 영토, 더불어 독도도 우리의 영토,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둬야 될 자료는요, 바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있는 지리지 파트인데요. 이 실록은요, 왕실에서 왕이 죽으면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료들을 다 검토해서 팩트에 따라서 서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력이 매우 높은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부의 울진현편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산과 무릉 두 개의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상국 또는 울릉도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산, 무릉 이 두 가지 섬이 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울릉도 바로 옆에는 조그마한 또 다른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은요, 날씨가 매우 안 좋지 않은 이상은 그냥 목격이 가능하죠. 근데 이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는 실제로는 실제로 갈 때는 그렇게 멀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산국, 울릉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울릉도, 무릉이 독도,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칙령은 황제가 직접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 대한제국의 황제가 내린 칙령, 명령 41번째라는 건데요.
울릉도를 군으로 습격해서 독도를 관할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행정구역에 편입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 고유 영토라는 거를 밝혔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울릉도를 울도라 계칭해서 강원도에 부속했고 도감은 군수로 개정해서 관제중에 편입했다 라고 합니다. 원래 이 조선이란 나라는요, 외구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이 울릉도에 있는 주민들을 육지로 다 옮기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들의 일본인들의 침탈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육지에 있는 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는데요. 그때 울릉도를 관리하는 것을 그 지역의 토착 주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몇 명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그 도감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군수로 올려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울릉도는, 그 울릉군은 울릉도 전체와 옆에 있는 죽도, 그리고 석도, 이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입니다. 여기를 관할하도록 하면서 관보에 게재하는데, 관보는 국가가 발행하는 거의 매일 발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신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법이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명령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실리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거를 전자로 발행하지만 당시의 대한제국 시기에는 종이로 다 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리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되고요.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대한제국도 마찬가지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했고, 그래서 여기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볼게요. 이 독도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건데요. 이 독도, 여기 석도라고 되어 있죠. 이 석도는요, 쉽게 말하면 돌섬이라는 겁니다. 이 돌섬, 이 석도라는 이 언어에서부터 와서 이게 그 방언도 작용하면서 독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그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독도는 지금은 이렇게 불리고 있고 당시에는 석도로 불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세 가지 문서를 봤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있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있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의 내용 하나.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우리나라 영토, 조선시대도 우리나라 영토,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도 우리나라 영토였다라는 겁니다. 독도는. 근데 그때만 이야기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영토라고 했는데 조선시대까지 아무 말도 없었느냐? 고려사에 보면은 울릉도를 우릉 또는 무릉으로 표기하고 독도를 우산으로 표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 권 58권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울진현에는 울릉도가 있다. 울릉도는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불렀고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불렀으며 사방이 백리이다. 지증왕 12년에 와서 항복했다.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려사는 1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계속 살펴보면은 일설에는 우산, 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성 띄울 수도 없고요. 직접 가보기에는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릉, 이게 우릉이라고도 하고 이게 우산국, 그리고 이것이 울릉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산이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우산이 바로 오늘날 독도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가 천명하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옆에 있는 섬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울릉도 근처에 거리가 있는 섬은 독도밖에 없죠.
이 고려사의 기록만 있느냐? 조선시대에는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1531년에 나온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딸려있는 지도인 팔도총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와 우산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치는 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울릉도가 있고 우산도가 왼쪽에 있는데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위치는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제 우산도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숙종실록 때 이 보면은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항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동래 출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울릉도에 그리고 독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와서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벌목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이 내용들을 숙종실록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왕실에서는 울릉도는 본디 우리 영토이다. 그리고 송도, 즉 독도는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록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1756년 조선 영조 때 편찬된 강계고라는 책에서는 우산도에 대해서 일본이 송도,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게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살펴보니 여지지에 일설의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그러니까 우산과 울릉은 한 섬이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여러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두 개 섬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일본 애들이 말하는 송도이다. 그러니까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 이 말은 울릉도가 따로 있고 송도가 따로 있다. 근데 얘네 다 우산국에 속해 있는 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1770년대에 만들어진 마찬가지 조선 영조 때 만들어졌던 동국 문헌비고에서도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 라고 하면서 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도정치기 조선 순조 때에 편찬된 만기호람이라는 책에서도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이며 이 우산을 외인들은 송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 그래서 즉 이것도 우리나라의 땅, 조선의 영토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조선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로 축적이 표시된 지도인 동국지도, 여기에서도 이제 울릉도와 그 옆에 딸려있는 독도의 존재를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말 정조 때 지도첩인 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아국총도에 마찬가지 울릉도, 독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해좌전도라는 지도에도 울릉도와 그 옆에 조그맣게 독도의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지도인 김대건 신부가 만든 조선전도, 여기에는 마찬가지 이 빨갛게 점선으로 칠해진 부분 안에 우산군도와 독도의 존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우리 영토인지,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봤는데요. 특히 조선전도 같은 경우는 김대건 신부가 서양인들이 천주교 포교하러 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주교 포교를 하려면은 조선 팔도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 지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가 이후에 여러 지도들에도, 서양인들의 여러 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조선은 독도를 어떻게 경영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은 울릉도와 같은 섬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켜서 외국의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주시키고 관리를 안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면서 우리 영유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울릉도 근처에서 일본 어민들이 불법 어로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다 다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동남제도 개척사로 김옥균을 파견하는 등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토착민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다가 도감도 임명하고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면서 독도까지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만 나오는 증거라면은 이게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2부에서는 왜 이것이 일본인들의 주장이 틀렸는가, 일본 서양 측 증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